주요 뉴스입니다. 한 해 충청북도 예산의 2배가량인 9조 원 정도가 충북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의 20% 가까이나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내년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도 같은 입장이어서 충청북도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낙엽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환경단체와 청주시 사이에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소각 위주의 낙엽 처리 방식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 차량에 탑승한 부상자를 경찰과 소방이 발견하지 못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9조 원, 한 해 충청북도 예산의 2배 금액입니다. 이런 큰 돈이 해마다 충북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도 근로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걸 기피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모 씨는 1년 전 세종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주 여건입니다. 세종에서 청주 나오는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고요. 또 좋은 게 주거가 쾌적했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대단히 잘 돼 있어서. 산업연구원이 낸 소득 역외유출 관련 보고서는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직장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근로소득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이 24조 원, 충북도 9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유출 비중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서 지역 내 총생산의 18.4%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완화하는 단기 대책으로는 지역 화폐 발행, 기업 본사 지역 유치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이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 내에서 인력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계속 소득 유출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정책 수단이 동원됐지만 근로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걸 기피한다면 결국 소득 역외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산업연구원 측은 이번 보고서는 2016년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내년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도 내년 전면 실시 입장을 밝히면서 충청북도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조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학교 학부모 연합회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지역 전체 학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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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지방선거 공약입니다. 도교육청은 초중 특수학교에 적용하는 현행 분담 비율을 적용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461억 원을 편성했지만 충청북도는 지자체 부담 경감을 요구하며 예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충북보다 재정 자립도가 훨씬 낮은 지역도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며 이시종 지사를 강력 성토했습니다. 우리는 이시종 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시종 지사는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 교육 투자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가? 이런 가운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에 전면 실시돼야 한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주문했습니다. 충청북도 모든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고교 학생들이 전면 시행하는 부분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100%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예산 미편성으로 도교육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시종 지사와 공훈 없이 부담만 큰 한범덕 청주시장의 입장이 고교 무상급식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네, 조금 전 SBS 8시 뉴스에서도 보셨지만은 지난주 청주에서는 차량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음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 7시간이 지나서야 견인차 운전기사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올려 빠르게 질주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더니 중앙분리대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 23일 새벽 6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26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은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나온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 한 대가 앞에 가지고 역방향으로 돼 있었지. 이쪽에 있더라고 차가. 앰뷸런스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만 후송했습니다. 뒷자리에 20대 여성이 부상을 입은 채 남겨져 있었지만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발생 후 7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쯤 견인차 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모두 동승 인원이 2명뿐이라 했던 만취 운전자의 말만 믿은 겁니다. 세심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운전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좀 주대를 확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여성은 척수 부분을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요즘 거리에 낙엽을 보면서 늦가을 정취를 느끼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낭만적 시각과 달리 낙엽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환경단체와 청주시 사이에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구준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를 따라 놓인 커다란 자루마다 낙엽이 가득 담겼습니다. 청주시는 올가을에만 150리터짜리 수거용 자루 4만 개를 배포했습니다. 수거된 낙엽은 가연성 쓰레기로 분류해 전량 소각합니다.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8만 7천여 그루 가운데 99%가량이 잎을 떨구는 낙엽수입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이 소각 위주의 낙엽 처리 방식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낙엽을 수매해 저소득층을 돕고 친환경 퇴비를 만드는 제천시의 사례처럼 재활용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소각량을 늘리는 어떤 그런 활동보다는 줄이는 대안으로 낙엽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청주시는 평소보다 소각량이 많아진 만큼 미세먼지도 늘겠지만 환경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각장으로 정상 반입돼서 그 미세먼지 환경 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산림에 있는 낙엽을 재활용하는 제천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저희 가로수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하고 있어서 또 퇴비하기가 힘들고 또 낙엽이랑 이물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리하는 작업이 난해하거든요. 길가에 나뒹구는 낙엽이 쓰레기인지 자원인지를 놓고 때 아닌 낙엽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안이한 대처로 화를 키운 소방 책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장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년 전 제천에서 발생한 래퍼 마이크로다 부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논란 이후 첫 사례로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지난 1998년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인 신모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장모 씨로 장 씨는 당시 사료대금을 포함해 1억 7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어머님 그 일로 해서 돌아가시고 아버님 지금 아픕니다. 저도 사료대금하면서 지금까지 그 채무를 갖고 있어요. 2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첫 고소장으로 앞으로 줄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서너 명의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았고 이들 대부분 증빙 서류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움은 5일 좀 넘는 것 같고 개인별로 따져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한데 추가 고소가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해야지. 경찰이 마이크로닷 부모를 인터폴에 수배한 가운데 피해자들까지 공식 대응에 나서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청년 근로자에게 5천만 원을 적립해주는 충북 행복 결혼공제 사업이 정부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수혜자가 턱없이 적기 때문인데 다른 시도에서는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곳도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한 중소기업입니다. 30대 근로자 1명을 행복 결혼공제 대상으로 선정해 회사에서 매달 20만 원을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원 대상 선정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임금 부분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많이 늘린다면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근로자 1명에 매달 30만 원을 지원하는 도와 시군의 예산도 넉넉하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충청북도는 공제 가입 대상을 도내 청년 근로자의 0.5%에 불과한 최대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정부에 하여튼 국비를 좀 지원을 신청을 했었었는데 특정 자치단체만 이 지원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복 결혼공제 사업을 도입하려던 다른 시도의 계획도 예산 부족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또 뭐 당장에 막 그 중요한 사업들도 있고. 행복 결혼공제 대상이 소수에 그치면서 현장에선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도 내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인 가구 수는 19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4인 가구 수는 15%인 9만 7천 가구로 1인 가구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충북 지역 특성화고 특별 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22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훈정보고는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제천 디지털전자고와 증평공업고등학교는 각각 53명과 33명이 미달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특성화 고등학교 대규모 미달 사태를 고려해서 2019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폭 줄였지만 특성화고 기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진천군수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 정치 공작 의혹이 제기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짜뉴스 정치 공작은 지난 2016년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송기섭 후보 측이 특정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로 이 거짓 정보를 김종필 후보 측이 인터넷 매체에 흘려서 기사가 작성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김종필 전 후보와 선거기획사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1월 CJB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류이찬 시청자위원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심층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연말을 맞아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템 발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이한목 대표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걸맞는 CJB로 탈바꿈하기 위해 뉴스와 편성 프로그램 기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인 5명이 올해의 충청북도 명장에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명장은 제과제빵 박용주 씨와 한복생산 이래진 씨, 이용 이봉철 씨, 산업안전관리 이영균 씨, 패션디자인 한상권 씨 등 5명으로 이들에게는 증서와 현판, 기술장려금 600만 원씩이 지급됐습니다.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는 그늘막 설치 사업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도내 최초로 민간 기업인 한국산업은행 충주지점이 파라솔 4점을 기증해 법원 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했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월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